리버풀이 드디어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는데 홈에서 무려 토트넘을 5대1로 꺾으면서 우승을 자력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리버풀은 그냥 승리가 아니라 5대1 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축제의 분위기에서 끝났고요. 토트넘은 정말 처참하게 리버풀과의 차이도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토트넘이 의욕도 없고 약간 보기 힘들 정도로 선수들의 사기도 좀 저하되어 있는, 그냥 두들겨 맞는 거밖에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마지막에는 토트넘이 너무할 정도로, 아무리 그래도 주중에 유로파리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경기가 어느 정도의 그냥 저력 정도는 보여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냥 끝내야 되는데 지더라도 너무 처참하게 졌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경기가 선발에 주전 멤버가 꽤 있어요. 우도기, 비카리오, 메디슨, 베리발, 솔랑키, 존슨, 그래도 6명 정도가 주전 멤버입니다. 후반전에는 이제 쿨루셉스키도 들어왔고요. 이런 걸 보면 주전 멤버를 또 아예 안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하게 버릴 경기면은 그냥 유망주를 다 쓰던가, 근데 그거는 못하겠으니까 선발 명단 약간 수정시키면서 이렇게 경기에 나왔는데 너무 할 정도로 처참하게 져버리니까 토트넘의 분위기가 걱정될 만한 경기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리버풀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 토트넘의 그 최악의 그런 플레이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다가 역습당한다. 후방에서 빌드업도 못하는데 빌드업 하다가 뺏겨서 위기 맞이한다. 전방 압박도 못하면서 전방 압박 달려나가다가 뒷공간 열린다. 이런 것들이 거의 모두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격할 때 오늘 우도기 올라가고 베리발 올라가고 사르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다. 모든 선수가 막 다 올라가죠. 포로도 올라가고요. 그럼 뒤에서 오늘 이제 나온 벤데이스와 단소 둘이서 이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벤데이비스와 단소가. 그래도 그나마 우도기가 약간 밸런스 잡아주고, 어쩔 때는 뭐 베리발 같은 선수가 내려와서 이렇게 균형도 잡아주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라인이 엄청나게 높은데 리버풀이 좋아하는 게 살라, 소보슬라이, 디아스, 그리고 학포, 이 4명의 선수가 볼 끊어내자마자 공격하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보면 사실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들이 꽤 나옵니다. 이 장면 보면 쿨루셉스키가 약간 무모하게 이 안쪽으로 막 볼을 몰고 들어가요. 근데 쿨루셉스키가 이렇게 무모하게 볼을 몰고 들어가는데 이미 앞에는 스펜스, 존슨, 솔랑키, 사르, 텔 대부분의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끊기니까, 이러면 끊기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선수들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다 올라간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든 선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어내자마자 역습이 되는데, 역습이 되는 순간 요 미드필더 라인에 특히나 아무도 막을 선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볼을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학포, 디아스, 소보슬라이, 살라, 딱 이 4명. 이 4명이 뛰어가고요. 토트넘의 수비 4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러면 당연히 공격수가 유리해요. 아무도 안 막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볼 끌고 올라와서 소보슬라이가 살라, 그리고 살라한테 준 다음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살라가 패스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에 아무도 없으니까 살라가 편안하게 접고 들어와요. 그래서 접고 들어와서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쉬운, 살라에게는 아주 쉬운 접고 들어온 다음에 슈팅. 저런 장면이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여러 번 나왔어요. 살라가 오늘 공격 기회도 좀 놓쳤고, 살라가 최근에 이 득점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살라가 오늘 득점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저런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살라가 접고 슈팅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주니까 결국에는 살라가 골을 넣는. 근데 이게 전반전부터 그래요. 전반전도 보시면 벤데이비스와 단소 극단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가 또 올라가 있어요. 이때 여기서 마티스텔이 볼을 뺏기거든요. 뺏기는 순간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요 공간을 선수들이 올라가 있으면 끊어내야 되잖아요. 뒷공간으로 패스가 안 오게. 그런데 편안하게 끌고 올라. 편안하게. 이것부터가 좀 잘못돼 있죠. 라인을 올렸는데 올렸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쪽에서 끊어야 되는데 앞쪽에서 끊는 시스템 자체가 부족하니까 편안하게 끌고 올라와서 살라 출발. 그리고 벤데이비스가 살라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롱킥, 진짜 한 번의 패스. 그래서 살라가 뛰어나가면서 넓은 공간으로 달려나가고요. 이때 디아스가 돌아뛰면서 살라가 수비를 끌어당길 때 반대편으로 뜁니다. 여기서 이제 살라가 패스를 줄 때 그래도 단소가 여기서 잘 따라가서 망정이지, 이 장면도 그냥 열리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 보면 똑같아요. 그냥 이번 시즌 내내 뭔가 토트넘이 자기들의 반성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매번
똑같은 전술, 똑같은 스타일로 먹히고 안 좋은 모습들만 매번 보여주는 이런 게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라인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이런 것도 있어요. 토트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말 극단적인 그냥 달려드는 거잖아요. 아무런 그런 뭐 시스템 없이. 이 장면도 맥알리스터가 로버트슨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는 건 이제 로버트슨이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앞을 바라보면서 뻥 차주는 패스를 공급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로버트슨을 상대로 압박을 뒤늦게 들어가요. 그러면 로버트슨이 볼을 받아서 달려나오는 이제 스펜스를 보면서 여유롭게 패스를 줄 수가 있겠죠. 뒷공간으로. 그래서 이거를 리버풀이 이용을 하는데 스펜스가 무작정 달려나오니까 로버트슨은 스펜스가 없는 공간으로 주고 본인은 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스펜스는 달려나오고 로버트슨은 달려가니까 역동작이 걸렸죠. 그래서 측면에서 이미 스펜스가 없는 공간에서 패스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스펜스가 없으니까 단소가 끌려 나옵니다. 그 순간 스펜스가 달려나갔으니까 여기서 로버트슨이 뛰는데 역동작에 걸려서 로버트슨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버트슨이 뛸 때 아무도 안 막아서 학포와 로버트슨 두 명이 달려나가는데 단소가 혼자 막아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쉽게 로버트슨이 돌아뛸 때 돌아뛰는 로버트슨에게 패스, 단소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학포를 막으러 들어갔다가 공간을 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끌려나가요. 단소도. 근데 단소가 이제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공간이 비니까 오늘 미드필더로 나왔던 아치그레이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가 비죠? 미드필더 라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로버트슨이 크로스를 올렸는데 반대편에서 살라가 떨어뜨려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미 아치그레이가 단소가 달려나가서 수비 라인을 커버한다고 들어갔기 때문에 수비 앞에 공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볼 잡은 다음에 그냥 뒤로 패스. 여기서 아놀드가 편안하게 슈팅. 이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 보면 그냥 거의 뭐 농락에 가까워요. 농락에. 또 안 좋은 장면. 후방에서 빌드업 못하는데 짧은 빌드업을 막 하려고 하죠. 억지로. 근데 오늘도 보면 이런 장면. 이게 약간 굴욕적인 장면이었어요. 단소가 볼을 앞으로 주려고 하는데 다 막혀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뒤로 돌아섭니다. 반대편으로 주려고. 근데 반대편도 모든 선수가 막혀 있어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비카리오한테 주면 이미 압박을 당하는 상태죠. 비카리오가. 그러다 보니까 단소가 여기서도 한 번 돌아섰다가 또 줄 곳이 없어서 또 돌아섭니다. 우물쭈물. 그래서 오른발로 이제 잡아놨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줄 곳이 없으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각만 잡다가 압박을 이미 당해요. 그래서 멀리 걷어내려다가 디아스에게 끊깁니다. 이 볼이 뒤에 막 떨어지니까 허겁지겁 이제 막 위험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요. 심지어 단소가. 물론 이제 디아스가 여기서 약간 반칙이 나왔는데 넘어졌을 때 이거 뚫리면 끝나는 거니까 단소가 디아스의 발을 붙잡는 이런 굴욕적인 장면까지. 이게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토트넘이 오늘 경기가 그냥 이제 뭐 당연히 리버풀이 오늘 우승을 하는 날처럼 보였고 승점 1점만 챙기면 되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그리고 토트넘은 아무래도 약간 이제 내려놓고 경기하는 그런 건 알겠는데 그냥 너무할 정도로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 쓸데없는 장면들. 이 장면도 보세요. 여기서 비카리오가 그냥 못하겠으면 뻥 차면 되잖아요. 근데 뻥 안 차요. 기다려요. 끝까지 리버풀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끌어냈다가 끝까지 리버풀이 다 이제 올라왔는데 압박을 걸고 있죠. 다 1대1로 마크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왼발로 심지어 앞쪽으로 줍니다. 패스도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가 결국에 부정확하게 가면서 끊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살라에게 패스. 여기서도 살라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면 계속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비카리오가 볼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왼쪽에 있었던 디아스가 왼쪽을 버리고 압박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팀들은 요 앞쪽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해요. 그래서 그냥 주고 압박을 받아도 압박을 받고 있는 선수한테 주고 앞쪽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번에 볼 받아서 원터치로 돌려놓는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게 보통 여러 팀들이 압박을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디아스가 한쪽 측면을 버리고 압박을 하는데도 베리발한테 줄 생각을 못 합니다. 비카리오가. 그래서 못 주겠으니까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뻥 아무데나.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줘서 코나테가 받아서 다시 리버풀 볼. 이런 장면. 이 장면도 볼을 가지고 있는데 또 디아스가 그냥 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리고 온 공간으로 주려면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원터치로. 상대가 이제 한쪽 측면에서 압박하려는 걸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비카리오가 또 줄 곳이 없으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여기를 본 거죠. 우도기를. 그래서 우도기한테 줬는데 이 준 게 또 애매하게 패스가 애매하게 흐르면서 우도기한테도 안 가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또 끊기고 바로 역습. 뭐 이런 장면들. 이게 토트넘이 오늘 전방 압박을 못하면서 전방 압박하고 공격을 못하면서 공격 숫자 늘리고 후방 빌드업을 못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하는, 이게 이제 늘 토트넘의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오늘 뭐 그냥 거의 100% 그대로 나오는 경기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점하는 장면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리버풀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득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장 보면 리버풀이 늘상 하는 거거든요. 살라와 학포가 좌우 측면에 있고 소보슬라이가 살라가 있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디아스가 최전방에 있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이렇게 4명이 일렬로 배치가 돼요. 매번 이런 전술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라한테 줍니다. 그럼 살라가 볼 잡아서 수비를 끌어내는 거죠. 살라가 볼 잡아서 수비를 끌어냅니다. 그러면 이때 소보슬라이가 뛰는 건데 하프 스페이스에서, 여기서 보면 토트넘 선수들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 때 약간 멈춰요. 다 순간적으로 너무 티나게 멈추고 심지어는 밀고 올라오려는 시도를 많이 하죠. 어설프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 라인을 모든 선수가 밟습니다. 갑자기 기다려요. 근데 이 라인을 기다릴 때 소보슬라이는 뛰어가고 그냥 타이밍 맞춰서 살라가 스루 패스. 그래서 편안하게 아무도 못 따라가고 소보슬라이에서 디아스 득점. 이 4명의 이 센터백 라인이 그대로 당했죠. 약간 이게 공격적인 또 라인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상대가 패스를 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선수들이 딱 멈춰 있거나 순간적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면서 오프사이드 라인 만드는 거, 이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담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단 한 번도 안 통한다. 이번에는 이제 흐라본베르가 볼 올라와서 살라가 볼 잡아요. 살라가 볼 잡을 때 흐라본베르가 이제 안쪽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흐라본베르에게 패스가 가니까 메디슨이 달려들어요. 흐라본베르한테. 근데 달려들면 편안하게 패스 주고받으면서 뒷공간으로 이제 뛸 수가 있죠. 달려들면. 그래서 메디슨이 달려들었는데 편안하게 흐라본베르가 잡아서 공간 패스. 살란 뜁니다. 완전히 열렸죠? 이 공간. 그래서 여기서도 열린 공간에서 컷백. 근데 이 컷백이 그래도 메디슨한테 막혔어요. 그 다음에 메디슨이 마티스텔한테 줬는데 여기서도 토트넘의 단점, 뻥 안 걷어내죠? 어떻게든 이제 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티스텔이 볼을 잡았는데 잡아서 아치그레이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치그레이는 달려가고 있고 마티스텔은 앞쪽으로 줍니다. 그래서 역동작이 걸렸어요. 서로 자기 진영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치그레이가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티스텔은 뒤로 패스를 주니까 여길로 볼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리버풀의 선수가 달려갑니다. 자기 진영에서. 그래서 여기서 볼을 뺏겨요. 볼을 뺏겨서 메갈리스터가 볼을 잡은 다음에 그대로 슈팅, 득점, 이런 장면들 보면 토트넘이 뭔가 오늘 아무리 실력 차이도 많이 나고 하긴 하지만 본인들의 안 좋은 점들만 모든 것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약간은 한 4대0, 4대1, 5대1 그쯤 됐을 때부터 약간은 이제 의욕이 떨어졌어요. 선수들이 아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장면들이 나오냐, 그냥 지켜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면, 아놀드가 볼을 잡았어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수비수 사이를 그냥 헤집고 들어가요. 토트넘 선수들이 의욕이 없어서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막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가만히 있기는 뭐하고 따라가긴 해야겠고 설렁설렁 따라가요. 설렁설렁. 그러니까 아놀드가 본인한테 수비를 다 모아놓고 옆에 있는 조타에게 패스. 그 다음에 여기서 조타가 슈팅을 했는데 이게 또 맞고 뒤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놀드가 이걸 보고, 아놀드는 뛰어요.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 슈팅이 맞고 흘렀어요. 근데 아놀드가 패스를 주고 본인은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아놀드를 안 막습니다. 아놀드가 그냥 편안하게 혼자 뛰죠, 이 공간으로. 그래서 패스가 이 뒤로 흘러요. 그냥 그 다음에 아놀드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볼 잡아서 크로스. 여기서 이제 살라가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거를 이제 우도기가 그래도 열심히 막 달려와서 마지막까지 걷어내보려고 했는데 이게 역부족이라 우도기의 발을 맞고 자책골이 됐죠. 이 5대1이 되는 득점에서. 그래서 저 자책골이 나오면서 약간 우도기가 표정도 엄청 안 좋아지고 중간에 약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살라를 수비하다가 의도적으로 밀치는 막 그런 장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그냥 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약간 뭔가 굴욕적으로 지는 경기? 처참하게 지는 경기? 그리고 약간은 마지막엔 이제 뭔가 선수들이 사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기가 되니까 너무 할 정도로 이게 처참했다, 경기 자체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경기 끝나던 장면이거든요. 경기 끝날 때인데 반칙이 불렸어요. 이미 심판이 반칙을 불었어요. 그래서 히샬리송이 볼을 가질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엇이 갑자기 히샬리송이 다가오니까 가랑이 사이로 알을 먹이려고 그래요. 그냥 놀리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히샬리송이 엘리엇을 막 붙잡거든요. 멱살을 막 잡아요. 그런데 옐로 카드를 둘 다 받았는데 엘리엇이 이렇게 우리 내 골 조롱 이 조롱을 당합니다. 이게 내 골 차이를 의미한 건지 뭘 의미한 건지 모르겠는데 손가락 4개를 이렇게 들었어요. 손가락 4개. 히샬리송은 보고만 있고 이것을 이런 걸 보면 이게 토트넘이 아무래도 이게 뭐 의미 없는 경기라도 너무할 정도로 처참하게 이렇게 약간 조롱을 당하면서 지면 그 선수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다음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안 줄 수가 없는데 너무 처참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선수들 의욕도 없고 마지막에는 그냥 얻어만 맞고 있고 그러면서 경기 끝나고 리버풀이 우승이 확정이 되니까 모든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행복하게 사진도 찍고 이제 모든 팬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응원가도 부르고 모든 선수와 코치진이 어깨동무하고 막 이제 달려들면서 춤추고 이런 소리를 토트넘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이제 들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라도 이제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 팬 서비스 해주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걸 했는데 어쨌든 아주 뭐 리버풀은 분위기 좋고 보기 좋은 장면들이 나왔고 토트넘은 이제 집에 갈 때도 이런 거예요. 오늘 리버풀의 경기장 주변에 다 리버풀 팬이에요. 다 이렇게 꽉 차 있는 도시에 이 팬들을 뚫고 또 토트넘이 5대1로 진 다음에 약간 굴욕적인 것들을 당하고 저길 지나가야 되는데 토트넘이 이 선수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질까 얼마나 처참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경기는 정말 뭐 이도저도 아니었다. 로테이션을 엄청 크게 돌려서 뭐 유스를 쓴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주전 멤버 쓰고 심지어 베리발은 풀타임 뛰었죠. 오늘 우독이랑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굴욕적인 경기 했으니까 약간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사기는 떨어져 있고 조롱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심지어 오늘 패배를 한 번 더 추가하면서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사우스햄튼 27패, 레스터시티 24패, 입스위치 21패에 이은 4번째로 패배가 많은 팀 19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역사상 구단이 창설된 이래로 가장 많은 패배를 38경기를 기준으로 당했던 게 20패예요. 20패. 그 패배가 하나 남았거든요. 4경기나 남았는데 구단 창설 이래로 가장 역대 최악의 시즌이 될 것은 분명히 보인다. 그만큼 토트넘에게는 정말 악몽과 같았던 그런 경기가 오늘 지나가 버렸고 리버풀은 정말 뭐 오늘 정말 축제예요. 막 선수들이 막 다 웃고 심지어 뭐 반다이크는 눈물 고이고 물론 이제 리버풀이 이제 이번 시즌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리그 우승만 했다는 게 좀 아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승이라는 게 또 가져오는 이 행복한 장면들 이런 것들이 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막 웃으면서 또 울면서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모든 팬들과 정말 장관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장관을 만들면서 리버풀은 우승을 확정지었다. 오늘 영상은 6.25 참전용사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프레시라는 브랜드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이제 6.25 참전용사 분들을 위한 이 후원 굿즈인데요. 이게 이제 그 인프레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참전용사 분들이 생계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환경을 오른쪽 그림처럼 바꿔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뒷면인데 Things to Remember 기억해야 될 것들 0625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121879라는 번호가 적혀 있어요. 요 121879가 12만 1879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6.25 참전 용사분들이 유해가 수습되지 않은 분들의 숫자가 12만 1879명이래요. 그래서 이번 달 이벤트인데요. 생계가 어려우신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도 하고 티셔츠를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추첨 대상이 되셔서 이번 달 말일까지 구매를 하신 분들 2분께 토트넘 직관 티켓을 드리게 됩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후원 티셔츠도 있고요. 지난번에 광고했던 태극기 키링도 있어요. 2가지 모두 지금 이벤트 대상이거든요. 이렇게 5가지의 태극기로 만든 키링이 있고요. 요 키링도 이벤트 해당 대상이니까 키링 혹은 티셔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